굉장히 바뀌었거든요. 우선 이제 제일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로들이 놀라운 수가 이제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정석이에요. 익숙한 정석인데 알파고가 여기를 들여다봤어요. 선수입니다.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안 받으면 나가 끊어서. 이거 잡으면 단수 치고 단수 쳐서 귀가 잡히죠.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응수법이 있지만 뒷맛이 나빠서 보통 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세를 사망하고 들 때 이걸 자꾸 들여다보고 뒀어요. 5번 길 뒀잖아요. 그때 프로들이 다 그 생각했습니다. 알파고가 그때는 그렇게 센지 몰랐으니까 이걸 결정한다? 이건 완착 아니냐?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런 데를 백이 두면 이게 붙여갈 수가 있어요. 붙여서 이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교환을 해놓으면 이쪽에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들여다볼 수도 있고 나중에 이런 데 있을 때 이렇게 붙일 수도 있으면 프로들은 되게 보류를 합니다. 언제 선수를 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이제 보류해 두거든요. 근데 알파고는 이거를 딱 들여다봐요, 미리요. 그러니까 미리 들여다보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되는데 이게 중반에 전투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서 전투가 이쪽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때 나중에 들여다보면 안 이어준다 이겁니다. 중반 전투가 복잡한 상황에서는 꼭 선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해놓고 결정한 다음에 중앙에 전투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유력한 선수가 됐다. 다른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알파고 바둑을 두면은 승률이 바로바로 나와요. 그게 신기한 게요. 들여다봐서 이은 순간에 100의 승률이 52%가 됩니다. 50대 50 아니에요? 2%가 올라가요. 흑은 48%. 그러면 들여다봐서 이으면 100이 이 순간에 유리해졌다는 얘기. 조금 이지만요. 그 계산은 뭐 알파고 계산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두냐면요. 여기 두면은 들여다보면은 2% 지금 승률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두 칸을 벌려요. 두 칸 벌려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즐겁게 봤죠.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집 차이가 크잖아요. 이렇게 두 칸 응수를 또 많이 합니다. 또는 이렇게 둔다든지.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알파고가 처음 이제 등장을 해서 새로운 수법을 보여줬는데 결정하는 수법이요. 이게 한 가지고요.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중반에 역시 이세돌 사람하고 처음에 5번 길을 뒀죠. 이세돌 사범이 이제 이 흑세가 좀 이쪽에 흑이 뭐 좀 상당히 유망해요. 흑세가 보통 이렇게나 이렇게 벌리는 건데 이쪽을 견제하려고 견실하게 4선으로 뒀습니다. 3선으로 두면 이렇게 어깨 짚는 이런 수가 좋아 보이죠? 4선은 보통 세력선이라고 하는 거죠. 4선에 어깨 짚는 수는 이전에 금기시 됐습니다. 4선에 어깨 짚으면 이렇게 3선을 5선으로 어깨 짚으면 4선으로 봤는데 집이 여기보다는 3선에 어깨 짚은 것보다는 집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 4선에 어깨 짚는 수는 웬만하면 두면 안 되는 수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이세돌 사범하고 그 바둑에서 어깨를 집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돌 사범도 3선에 두거나 하면은 어깨 짚는 거 싫어서 여기를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짚었거든요. 이게 이제 알파고 바둑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어깨를 잘 짚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바둑에서는 어떻게 뒀냐면 이제 중앙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밀고요.
이제 이렇게 뒀는데 이쪽에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니까 이 석점이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5선에 이렇게 어깨 짚는 수는 실리가 손해라고 되어 있지만 중앙 전투할 때 일단 굉장한 힘을 발휘해서 어깨 짚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당시 중국 기사 중에 한 기사는 이 어깨 짚는 수를 보고 이후 진행을 보니까 감명을 받았다 이겁니다. 감동의 물결이 딱,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너무 감동이 없어요. 저희가 월드컵 축구 극적으로 뭐 8강도 올라가고 했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왜 감동이 없어요? 바둑 치는 분도 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알파고의 이수는 그 중국 인류 기사를 감동하게 만드는, 이게 어깨 짚는 수가 이 알파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약간 개그지만 이렇게 단정히 앉아 계시는데 어깨 짚으면 다 싫어하죠. 옆에서. 알파고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깨를 자꾸 짚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육선에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둬야죠.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알파고가요. 결정을 해버리고 어깨 짚고요.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붙이는 수를 많이 둬요. 중국식 포석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걸쳐서 이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부터요. 걸치면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붙여서 서로 이제 이쪽도 집 만들고 이제 타협해서 두는데요. 사실 못 붙이게 이렇게 근거를 뺏어서 공격하는 수가 백으로서 좀 꺼림칙하거든요. 곤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치는 수가 이제 그래도 뭐 다른 좋은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도와줬는데 알파고가 어떻게 됐냐면 또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두 번째 좋아하는 게 또 이 붙이는 거. 네? 어깨 짚는 거 좋아하고 붙이는 거 좋아하고 이제 가끔 들여다보는 거 좋아하고요. 네? 이런 특징이 있는데 붙이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붙이는 수가 왜 좋으냐? 이 축이 이제 백이 유리는 해야 되는데요. 축이라는 것은 여기 끊어서 반격하는 수인데요. 이제 여기를 이어야죠. 그럼 이 축이 백이 유리해야 됩니다. 보통 중국식 보석 같으면 이쪽에 다 백이 있어서요. 백이 축이 유리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끊지는 못하죠. 끊으면 이은 다음에 이 한 점이 죽으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축으로 잡혀서요. 그래서 끊지는 못하고 이제 이렇게 단수 치고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으면 이쪽에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 중국식에는 돌이 여기 있어서 백이 일로 두고서 여기를 좀 두 칸만 벌리면 좋겠는데 여기밖에 못 벌리죠? 요거는 백이 실패입니다. 알파고 수를 둬도요. 여기서는 어떻게 둬야 되냐면 젖히면 일로 젖혀야 됩니다. 요 넓은 쪽으로요. 일로 젖히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 칸을 딱 벌려서 안정하면서 이 돌도 좀 공격을 하고 있죠. 이게 알파고 수법이에요. 곤마를 안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붙여서요. 그래서 제가 이 중국식 포석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를 이전에 여러 차례 했는데 가령 여기 뒀을 때 이렇게 근거를 옆하든지 보통 이렇게 둬도요. 이제 빠지면 이렇게 아담하게 집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집하고 여기 집은 만들어 주지만 백도 안정을 해서 두는데 제가 이제 어떤 설명을 했냐면 빠지지 않고 여기 턱 밑에 가면 곤마가 된다는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수가 상당히 유력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음에 중앙으로 탈출을 해야죠. 가령 이런 식으로 두고 이렇게 탈출을 하면 계속 이렇게 추격을 하면서 여기도 집이 굳어졌고요. 여기도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은 어떻습니까? 아직 곶마죠. 그러니까 이 턱 밑에 가는 수는 여기 빠져서 백이 이렇게 벌리게 하는 수보다는 곶마를 만들어서 훨씬 유력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당해줘도요. 곶마를 만들면 이후에 공격하는 즐거움이 남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은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이 수법을 많이 쓰세요. 흙 갖고. 네? 흙이 유망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알파고가 제가 이렇게 곶마를 만드는 강의를 했는데 알파고가 걸치질 않고 붙였어요. 네? 붙여서 이건 젖히죠? 그리고 아까처럼 됐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딱 벌리니까 이 돌이 약해지고 안정되고요. 곶마가 없어졌죠. 그래서 알파고의 이 수법은 상당히 또 유력한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파고의 새로운 수법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는데, 여기 들여다보는 수, 어깨 짚은 수, 붙이는 수. 네? 강의 시간이 좀 늘어지니까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파고의 새로운 수법 중에 이렇게 걸치면 보통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둬서요. 이렇게 둔 다음에 둬버려요. 이전에 이제 바둑 배우실 때 우리 전원철 선생님의 바둑개론 보신 분은 2립 3전 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돌이 두 개 서 있으면 세 칸 벌리면 아주 이상적이다. 그래서 두 칸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올랐으면 세 칸 벌려야 이상적인데 두 칸 벌리니까 중복이다. 그래서 두 칸 벌려 있으면 잘 붙입니다. 중복 만들려고요. 그런데 알파고가 그거 상관없이 세 칸 벌리도록 이렇게 교환하고 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조 선생님이 틀렸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기본 이치인데 알파고 생각은 어디 있느냐?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요. 들어가면 보태주는 건데 보태주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젖혀 이어버려요. 끊기면 안 되니까 이제 갈수합니다. 이 수법을 또 많이 쓰는 겁니다. 2리 3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모양을 안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당당히 만들어지고 들어가서 이용을 해서 귀를 다 집을 만들어요.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돌수를 살펴야 됩니다. 서로 돌수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흙이. 요거까지 쳐야죠. 백은요. 백도 6개예요. 그럼 바둑은 서로 능률적인 수를 둬서 집을 많이 만들어야 이기는 게임인데 지금 돌수가 똑같은데 누구 집이 클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집이 크죠. 여기는 중복형이고 여기 이만하게 크잖아요. 집으로 벌써 흙으로 굉장히 앞서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또 알파고의 수법입니다. 이전에는 먼저 이렇게 붙여 세워서 세 칸 벌리는 수를 허락을 안 했는데 요즘은 흔하게 붙여서 이렇게 놓고 들어가요. 물론 이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제쳐 이으면 중복형이 백이 되니까 집으로 상당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연구를 이제 많이 하죠. 빠져서 뭐 전투를 하자고도 하고 다른 연구를 하는데 역시 한 예로 빠지면 이렇게 드시는 분이 많은데 이건 넘어가서 오히려 악수가 되는 거고요. 혼자 곶마가 됩니다. 다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서는 차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띄어서요. 이렇게 차단해 두면은 아무래도 이 돌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 이유, 들어온 이유는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평범한 이 수법은 짐으로는 굉장히 손해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알파고 수법을 제가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여기 이제 최신 경향입니다. 새로 이루어지는요. 그래서